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건의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단체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할 6개 분야 34개 의제를 내놨습니다. 한국유리용지 공공기업 협상과 황령산 유원지 개발 등이 제시됐습니다. 정관 좌광천을 중심으로 한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11월 5일 부산 불꽃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부산만의 하모니가 불꽃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0월 그동안 코로나로 미뤄졌던 축제장이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기장에서는 정관 자광천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에서 학습 문화축제 장이 펼쳐졌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며 즐거운 가을 한때를 보냈는데요.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정관 신도시 일대 길놀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3일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미래 세대 어린이들이 역동적인 정관을 표현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시간 2022, 과거와 현재, 미래로 흐르는 행복도시 정관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두운 과거를 딛고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을 모아 이날 길놀이 퍼레이드는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관 중앙공원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에는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정관 신도시 곳곳에선 사생대회와 백일장, 청소년 어울마당 등이 펼쳐져 미래 꿈나무들이 숨겨둔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2년 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아쉬웠거든요. 해서 다시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지요. 다른데 못 나가다가 이런 행사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 좋습니다. 행사 체험할 것도 많고 애기들이 좋아하지요. 가족 걷기 대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축제를 표방한 만큼 환경과 연계한 행사에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축제를 계기로 코로나로부터 활활 던져버리고 벗어나서 자기 생활에 돌아가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가수 이승환 등 인기 가수 공연과 함께 불꽃놀이로 막을 내린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자광천에 짙어진 가을 정취를 느끼며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장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3월 경북과 강원 지역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기억하십니까? 무려 213시간, 열흘 가까이 산불이 계속되면서 수백 명의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발생 200여일이 지난 지금 피해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산불이 난 강원과 경북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진화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떴는데도 지금 산불 불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묵호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한가운데 완전히 불타버린 건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3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무려 15km를 날아와 이곳 묵호항까지 전쟁터로 만들었죠. 저렇게 불타버린 건물은 이곳 주민들에게 이제 산불의 무서움을 각인시키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찌 할 수가 없잖아. 꼼짝도 못하고 불이 오면 그냥 앉아 죽어야 돼. 무서웠죠. 무섭고 여기서 하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어째서 여기가 불이 나. 혹시 모를 산불에 대비해
아직도 집안 곳곳에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놓은 주민도 있습니다. 물을 세 군데 받아놓고 막 도로 막 뿌리고 막 이래 혼자 그랬어. 내가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이 귀가 먹었어요. 잘 안 들리세요?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정신을 잃어서 3일 정신을 잃어서. 동해 산불의 원인이 된 강릉시 옥계면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토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웃들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끔 이제 날 때면 자주 자요. 근데 그 유아 잘 적에는 든든한 게 좋은데 그기가 안 잘 적에는 무서워 잠 못 자요. 뭐 밖에 뻗쩍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만 무슨 게 생기고 이래요. 주민들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건 지지부진한 보상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80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지만 지난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배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소지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한 기록까지 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지금 어떻게 모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배분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요. 이거 이장님한테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은 마을뿐만이 아닙니다. 발화가 시작됐던 마을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야산의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수풀이 우거져서 그날 불이 났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들은 이미 숯덩이가 된 상태입니다. 2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짙은 검댕이가 묻어나올 정도인데요. 이곳 산은 그날의 상처를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가을 정취가 물씬 나는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오히려 산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모든 나무가 타버려 작은 언덕처럼 변해버린 야산. 강원 지역에서 민둥산으로 변해버린 산불 피해 지역은 이제 보기 드문 장소가 아닙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사라진 산림만 약 2만 헥타르, 축구장 2만 8천 개가 넘는 크기인데요. 이 산림이 모두 복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100년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산림이 복구되는 걸 절대 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기자가 간다. 양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에서 제안한 협의회 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안성민 의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제와 대안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의 정책 개발로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광역의원도 1의원 1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짚어야 할 6개 분야 34개 의제를 내놨습니다. 난개발 분야에는 한국유리용지 공공기여협상, 황령산 유원지 개발, 롯데타워 개발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시장 공약과 시책 사업에는 15분 도시 정책과 영어 상용 도시, 업무 협약 관리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청 이전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방안,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문제도 챙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모두 8명으로 이 가운데 10대도 1명이 포함됐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0%, 일반 병상 가동률은 18.6%입니다. 신규 재택치료자는 모두 6,600여 명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직 증가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7차 재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겨울 재유행의 경우 정점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대 밑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재유행과 비교해 수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는 이른바 2가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전체 인구 중 확진 이력자가 늘어나면서 앞선 유행 때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과 실내 마스크 쓰기 같은 방역 수칙 잊지 마시고 백신 접종도 빼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11월 5일 부산 불꽃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부산 불꽃축제는 불꽃으로 부산을 노래하는 감동의 하모니, 부산 하모니를 주제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부산만의 하모니를 불꽃으로 표현합니다. 행사는 불꽃 버스킹과 불꽃 토크쇼, 개막식 등의 사전 행사와 해외 초청 불꽃쇼, 부산 멀티 불꽃쇼, 땡큐 커튼콜 불꽃의 본행사로 구성됩니다. 본행사인 부산 멀티 불꽃쇼는 젊음과 열정, 바다와 낭만, 다시 우리, 부산 하모니로 구성돼 약 1시간 동안 다채로운 불꽃이 연출되고 부산 출신 배우 정우의 내레이션이 더해집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후반기 여당목 국회 부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으로 집권당다운 국회 운영의 정수를 보여드릴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의 일치 단결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1년 남짓 남았다며 국회 부의장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후보자 등록 결과 서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홍문표, 김영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세계도시 순방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벌였습니다. 박 시장은 순방 기간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지자체장과 면담하고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리셉션과 제30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등에 참석했습니다. 유치 홍보 리셉션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부산의 세계박람회 주제와 내용, 시의 유치 의지와 역량을 전달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국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내년에 진행될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 종료 이후 지지국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는 입장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는 부산의 새로운 도약이며 동구의 미래 발전의 핵심입니다. 동구에는 동구의 유치 열기를 뿜어내기 위해 지난 7월 19일 유치 지원 촉구 계량을 채택하였고 엑스포 특위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2030 월드 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북한시대 희망 동구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뛰는 동구회가 되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일본 세계도시를 잇따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동안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던 만큼 일본이 유치 지지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일본의 긍정적인 반응을 읽었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부산시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으로 유치교섭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 이런 적극적 유치교섭 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